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3기 신도시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남양주 왕숙. 자, 이 남양주 왕숙은 그때 당시에 가장 면적이 넓었었는데 1134만 제곱미터. 가구 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6만 6천 가구. 그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면적이 649만 제곱미터, 가구 수가 3만 2천 가구. 그다음에 과천 면적이 155만 제곱미터, 가구 수가 7천 가구. 그다음에 인천 계양 면적이 335만 제곱미터, 가구 수가 1만 7천 가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해 놓고 최근에 뉴스에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반등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하루빨리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부에서 오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된 지역이 어디냐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에요. 그래서 고양 창릉은 813만 제곱미터로 3만 8천 가구, 부천 대장은 343만 제곱미터로 2만 가구입니다. 자,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하기 전에 정부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을까요?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바로 광명과 시흥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가 안 되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됐을까요? 제가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는 집값을 서울 집값을 일일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울 집값 그 지역의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자료들을 보고 확인할까요? 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세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한다? 야,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 한국감정원 시계열표를 보고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지역이 떨어지고 있고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는지.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정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왜냐면 9.13 부동산 대책을 워낙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도 3기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한국감정원을 보고 어느 지역이 집값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나 아니면 덜 잡히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겠죠. 서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보면 광명 시흥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사실 광명 시흥을 쭉 한번 보면 광명 시흥은 자, 여기죠.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여기거든요. 그럼 광명 시흥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광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굳이 시흥 강명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가지고 여기 집값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시흥이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16,000여 가구 이상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또 3기 신도시를 잡아가지고 이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정을 안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정부에서.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PPT로 와서 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그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했을까요?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지역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자,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요를 3기 신도시로 끌어들여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지역들은 어느 서울에 있는 공략 대상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공략 대상인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걸 발표를 했을까요? 바로 서울의 동부권이죠, 동부권. 동부권. 노도강 쪽 아시죠? 노도강. 예,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죠? 중랑구. 이런 동부권 쪽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하남교산과 과천은 어디요? 당연히 그죠? 동남권이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쪽 라인 동남권입니다. 이쪽을 잡기 위해서 그죠?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은 인천 계양은 어느 지역을 목표로 잡았을까요? 자, 인천 계양은 서울의 서남권이 서남권. 그래서 서울의 서남권 지역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강서구, 그 다음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 잡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지정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고양 창릉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죠? 서부권의 집값을 잡으려고 고양 창릉을 발표를 했을 겁니다. 서부권이면 어디예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그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은 어디를 잡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바로 서남권 여기도 서남권. 그래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쪽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 서울에 이런 지역들을 잡기 위해서 부천 대장을 발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발표를 했다는 건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발표했다는 건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동북, 동남, 서남권 요런 지역들은 조금 가격 하락폭이 크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가격을 좀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지역들은 건드리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집값이 많이 안 잡힌 지역이 어디일까 봤더니 어디인 거예요? 서부권과 서남권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부에서는 뭘로 확인했을까요? 그렇죠.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봤겠죠. 그래서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기죠. 자, 여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장 집값이 서울 쪽에서 많이 잡힌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쭉 옆으로 보면 바로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보이시죠? 낙폭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 강동구에 또 올 하반기부터 물량이 1만 1000여 가구 이상 있고 내년에도 계속 물량이 있죠. 굳이 여기 3기 신도시를 더 추가 지정해가지고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많이 조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 여기 보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보면 동남권에 비해서 이 서초, 강남구, 송파구에 비해서 조정폭이 크지 않죠. 그럼 여기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천 대장동을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 창릉동을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한 이유는 서부권이겠죠. 서부권 보니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마포구가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폭을 좁히면서 반등 그런 빨간불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지금 가격 하락폭이 적으니까 여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겠죠. 여기를 공략하니까 어디를 지정해야 돼요? 바로 고양 창릉을 지정해야
해야 됐던 거예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그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어디에 3기 신도시를 추가할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추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지역은 자 2020년에 지구 지정하고 내년이죠. 2021년에 지구 계획을 하고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분양까지 한 1년, 2년, 3년, 3년 정도 남은 거죠. 자, 그러면 3년 동안 자, 실수요자들 여기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집을 안 사겠죠. 자,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 다음에 그 12월에, 작년 12월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서울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자, 보면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뉴스를 보면 보험 이사철 매매 대신 전월세 2019년 4월 3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실수요가 몰린 1분기 임대차 시장은 봄 이사철과 입주물량 확대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분기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늘어난 반면 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 여기 나오죠. 3일 서울 부동산 정보관리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4,467건으로 지난해 1분기 49,462건에 비해 10.1% 늘어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6,905건으로 지난해 3월 17,832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9,633건으로 지난 1월 17,795건 대비 10.3%, 지난해 2월 17,549건 대비로는 11.9%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올 1분기 매매 거래량은 5,039건에 그쳐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의 9.6%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매매 거래량과 비교해도 1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593건으로 2월 수준 1,578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급급 매물이 거래되는 수준이어서 상승 반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3월 거래량이 13,813건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의미 부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안정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 대신 전월세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추가 발표했어요. 그러면 매매 대신 전월세로 몰리는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심해지겠죠? 더욱. 그죠? 더욱 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그 고양 창릉 이번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된 지역이고, 그럼 당연히 자, 서부권인 자, 이쪽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이쪽 지역을 공략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계양 같은 경우 자 3기 신도시 처음 지정할 때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부천 대장동이에요. 그죠? 이번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된 지역. 그럼 이렇게가 다 3기 신도시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당연히 서남권, 서울의 서남권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까지 이런 지역들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쪽 신도시를 지정한 그죠?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남양주 여기 보면 왕숙 신도시 여기 있죠? 자, 요 지역들은 당연히 자, 여기 서울의 동부권 쪽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고, 하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해서 이런 지역들을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를 지정한 거고,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신도시마다 그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략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최종 정리.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를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더욱 몰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월세에 이렇게 묶어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실수요를.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를.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그죠? 자, 이제 하반기 올라가는 보유세 인상. 그죠? 보유세 인상. 게다가 자, 3기 신도시 공급까지. 자, 공급까지 결국엔 뭐다? 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규제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 이거는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잖아요.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 전월세로 더 몰리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커지고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영토학장TV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영토학장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